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주춤하고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물가와 증시 관련된 언급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제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이제 막판에 시장이 좀 밀리긴 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바뀐 건 없다. 이런 생각도 있다 보니까 이제 후반부에서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장중에 순매수 갔다가 오들어서 순매도로 바뀌었고요. 그런데 코스닥은 연일 대규모로 순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에서는 화학, 제약, 유통, 운송, 창고 이런 종목군들 업종을 약간씩 순매수했습니다. 뭐 양시장 매수 사이드카 발동될 정도로 전체적으로 강해서 뭐 특징주가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좀 그렇고, 양시장 합산 하락 종목 수가 100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이 다 올라온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가 두드러졌어요. 뭐 다른 나라도 오르긴 했는데 어제 튀게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튀게 급반등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피는 이제 바로 21선 회복을 했습니다. 21선 회복을 했는데 뭐 어제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 2000년 이후에 코스피 하락률 상위, 근데 그 기록 안에 들어가 있던 날들 보니까 반등한 날이 그 다음날 하락한 케이스보다는 조금 더 많았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어제 많이 빠졌던 것도 있고 최근에 좀 기록이 심해요. 예, 그 MSCI 한국 지수 기준으로 보면 10% 이상 하락한 경우가 닷컴 버블 때, 그 이후에 금융위기 때, 코로나 때, 이때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전부 다 경기 침체, 치명적인 어떤 경기에 영향을 주는 사안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까지 간다라는 장담을 못 하는 건데, 그런 위기까지 가고 있는 방향도 아닌데 시장이 어제 좀 과도하게 하락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거는 뭐냐면 3일 동안의 하락 합산, 3일 동안의 지수 등락폭을 합산한 건데, 이게 금융위기 때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이후 가장 큰 폭이었어요. 이틀 낙폭으로는 사상 최대였고 3일로 보면은 역대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정도 일인가, 이게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상황을 나중에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벌어지는 상황만 놓고 볼 때 저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제 좀 오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제 하락한 거는 복원시켜 놓고 보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저점 매수 가동이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또 어제 하락한 거를 대부분 만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어제 하락률이 역대 최대였는데 오늘은 상승률이 또 역대 최대였어요. 예, 곧바로 저 뒤집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근데 약간 이제 느낌상으로는 오늘 올라서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런 표현 오늘 뭐 주변에다 했는데, 도둑질 1000만 원 도둑 맞고 500만 원 돌려받고 기분 괜찮아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도둑 맞은 게 더 많은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돌려받으니까 조금 안도감이 생기는, 뭐 약간 이제 그런 느낌. 좋은 건 아니죠. 어쨌든 그런 느낌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제 이제 말씀드릴 때 코스닥 ADR이 과매도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상승 하락 종목 수 비율. 이게 이제 과매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로 가는 사이클이 아니라면 이 즈음 됐을 때, 정확하게 그 자리가 딱 저점이라는 게 아니라 그 즈음 됐을 때는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이 좀 빈번하게 나오기 시작한다. 이제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오늘 곧바로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은 그냥 재료 대비 단계 너무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기술적 반등,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뉴스를 조금 더 보자, 뭐 이렇게 또 시장에서는 반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 뉴스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온 거, 이란이 접촉을 했다더라. 근데 뭐 지금 바로 어제 했다라는 게 아니라 미국의 폭격을 시작한 바로 그 다음날 물밑 접촉을 해서 혹시라도 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갖게 한 게 있었고, 또 지금 유가 올라가는, 우린 사실은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 벌인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미사일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에서 갑자기 생산이 차질빚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유가죠.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이제 부담이 되는데, 오늘 유가를 진정시킬 만한 메시지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재무장관이 유가 안정 관련된 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거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란에 대해서 압도적인 우세, 그래서 며칠 내 영공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했죠. 물론 이제 저게 뭐 전쟁 때는 서로 자기 유리한 발언을 하기 때문에 저게 액면 그대로 맞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저렇게 되면 이란이 지금 미사일 쏘고 드론 쏘고 막 해가지고 좀 정유시설 이런 거 막 파괴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못 하겠구나. 실제로 미사일하고 드론 공격이
그 발사 첫날, 그러니까 전쟁 첫날 대비 80% 전후 줄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런 뉴스들, 그다음에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통제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 때는 양쪽의 발언은 서로 계속 엇갈리게 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실제로 유가가 주춤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저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당국에서. 그 당국자들이 연이어서 등판해서 하는 거 보면 휘발유 가격이 급등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저런 발언이 나왔고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을 더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WTI 기준으로 80달러 넘어가지 않고 이 근처에서 일단 멈칫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는 어제 유가가 급등할 거라고 보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서 유가가 급등을 해서 우리가 타격을 받겠다. 이렇게 걱정을 해서 이제 매도가 나온 건데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일단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년에 수입하는 원유가 10억 배럴, 그럼 10달러 올라가면 추가 비용만 100억 달러가 또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가 안 올라가는데 어제 우리가 너무 빠졌네. 뭐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뉴스들, 브로드컴이 마감하고 나서 실적 잘 나왔잖아요. AI 칩 매출이 뭐 되게 올라간다. AI 칩 매출이 연간 한 1,000억 달러 넘어갈 것 같다. 막 이런 이야기들 막 하고 있었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집행을 해라. 빨리 신속하게 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 그다음에 우리 원유 충분히 있다. 한 7개월치 정도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많이 보유한 그런 나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걱정은 좀 과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안심시켜주는 그런 메시지를 내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또 지수가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음봉이긴 하지만 어쨌든 19만 원 바로 회복을 했고 21선 위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렇게 약했던 종목이 아닌데 어제 하락한 거 이상 많이 한 종목, 그러니까 솔브레인 막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방산주가 사실 오늘 같은 날 방산주가 튀게 올라가면 좀 눈치 없는 게 되는 건데 그래도 뭐 적당히 좀 올라갔죠. 근데 이게 방산주가 너무 힘있게 올라가면 전쟁에 대한 어떤 부담이 메인 이슈가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그런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꼬리 길게 달고 올라가서. 근데 이제 방산주하고 정유주가 어쨌든 오늘 플러스로 끝났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투자자들이 지금 불안한 상태를 완전히 놓지는 못하고 있다. 이 전쟁 국면이 끝난 게 아니라 오늘은 일단 반등이고 다음날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불안함도 여전히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반등 쪽,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들이 좀 생각한 것 같죠. 뭐 대형주 대부분 다 올라가서 삼성전자 시가총액 어쨌든 뭐 1100조 원대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거의 이제 670조 원까지 시총이 회복이 됐는데, 다만 이제 어제 두 종목이 지수 떨어뜨린 게 한 250포인트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올린 게 그 정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좀 하락한 거를 그대로 만회시켜주는 그런 힘을 좀 보여주면 좋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시총 1위 종목이 20%가 올랐어요. 4위 종목이 23%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탑10 내 평균 상승률이 15%가 넘죠. 그러니까 오늘 뭐 코스닥 쪽은 굉장한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되게 많이 넣었어요. 최근에 계속 코스닥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오전에 이제 매수해서 거의 6천억 정도 순매수로 가다가 줄었죠. 그러니까 매도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어제는 저점 대비 1조 5천억 사들여서 끝났는데 오늘은 고점 대비 1조 원 정도 순매도로 끝난 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지수가 올라가서 한국 비중이 너무 과도해지면 외국인들은 또 조절하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기계적인 매매가 많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 것 같고, 그다음에 기관은 오늘 뭐 올매도, 특히 금융투자가 매도했다라는 건 오늘 반등을 이용해서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쪽에 이제 ETF는 좀 정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어쨌든 단기적인 수급은 코스닥이 더 좋아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종목은 오전에 잠정 집계상 삼성전자 아침에 매수로 출발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매도로 바뀌었고 자동차 매도하고 있고 하이닉스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통신,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매수에 또 들어가 있고, 기관도 역시 방산, 방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과 증권주가 오늘 매수에 되게 많았어요.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에 열심히 기관이 받았는데 오늘은 그걸 덜어내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은 뭐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보다는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을 좀 뿌려서 매수하는 그런 좀 특징을 좀 보였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하고 그 아랫단으로는 반도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시총 상위 종목 이렇게 이제 좀 이제 이 두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이제 매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일단 뭐 그 국제유가가 $80 넘어가지 못하고 그 부근을 고점으로 하면서 이제 눌려 있는 상태가 잠깐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가가 여기서 막아주면 제일 좋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국제유가 $80 넘어가고 하면 한 번 정도 증시가 또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멈칫해 주는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도 전쟁 때문에 가려져서 그렇지 오늘 브로드컴 실적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거든요. 근데 실적이 잘 나왔고 시간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이 미국 시장에서 오늘 미국에도 이제 기술주들 특히 반도체가 좀 올라갔는데 그런 흐름을 또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오늘 시장은 그러니까 전일 낙폭을 만회한 거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일 낙폭의 일부를 좀 그러니까 상당 부분 만회한 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가끔 그런 표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장이 상승장보다 쉽긴 하다. 왜냐면 대부분 종목이 올라가니까. 근데 상승장은 차별적으로 올라가니까 좀 더 대응하기 어렵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일단 반등 이유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술적으로 폭락, 그 다음에 급반등,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 버티기, 그 다음에 2차 상승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잘 버텨주고 5일 이내 큰 상승이 한 번 더 나와줘야 이제 완전한 저점을 친 걸로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후에 버티기와 2차 상승이 꼭 나와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시장이 아직 불안정하다라는 거고, 단기 매수세 외에는 좀 묵직하게 들어온 자금은 별로 없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적인 어떤 흐름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특히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되게 많이 사요. 이 지금 코스닥 시장 최근 수급인데 코스닥 쪽을 저렇게 매수한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최근에 10거래일 중에서 이제 8거래일 매수고, 이제 최근만 놓고 5거래일 매수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외국인 투자자들도 코스피가 한국 비중이 높아지면서 코스피 기계적인 매도가 좀 나왔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그런 쪽에서는 좀 자유로운 데다가 코스피 3000, 코스닥 3000 얘기, 지금 뭐 1000 정도니까 1100 정도니까 뭐 3000 얘기 나오는 게 되게 터무니없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코스닥 쪽도 뭔가 좀 종목들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 같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아직은 전쟁이라든가 이런 이슈도 있고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 그쪽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게 현실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다음에 그 한동안 좀 빠졌던 금융 투자가 다시 매수로 붙고 있고, 연기금도 지금 쏙쏙 매수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 수급 똘똘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의미 있는 어떤 변화들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어제도 과매도로 내려가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과매도는 벗어났죠. 근데 여전히 주가가 부담이 없어진 상태라서 코스닥 쪽에 있는 좀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좀 더 관찰해보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그러니까 구독하기 좀 꼭 좀 눌러주셔서 구독자 팍팍 늘어나게 좀 들어오신 김에 이왕 보셨으면 뭐 이미 다 구독하기 누르셨겠지만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좀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